함께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벌써 이제 봄이 왔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4도, 15도 해서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봄이 왔는데 분양시장에도 지금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뭐 이런 것들을 신문시장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이 일단 봄이다, 상당히 활기를 찬 이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번 주부터는 1시간이 12시에 찾아오고요. 또 본격적인 상담 시간 이전에 부동산 이슈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기섭 대표의 부동산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짚어보고 가시죠.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FED가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을 뭐 올해 4월 달에 할 것이다, 9월 달에 할 것이다, 이런 설들이 많은데 12월이나 한 1월 정도 일단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 시점이 되는 시점에 유럽에서 또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대체하는 양적 완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네. 유럽 중앙은행 ECB라 그러죠. 미국은 FED인데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발표를 해서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 자체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언제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난주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유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인데, 런던 외환시장이라 그러죠. 런던 같은 경우 외환시장이 제일 유명하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데 유로당 1.098달러, 1.1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유로당 달러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평가 절상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유럽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월 9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6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조 정도 됩니다. 70조 정도. 미국 같은 경우가 양적 완화했을 때 한 80조 정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정도 했는데 조금 적긴 하지만 70조 정도의 양적 완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돈을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그 채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유로화는 약세고 달러화는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만 지금 가장 미국 경기가 좋죠. 미국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도 네. 이제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로서 혜택을 좀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엔 캐리 트레이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로 캐리 트레이드,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많이 안 들어봤는데, 캐리라는 게 이제 운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로화가 운반이 되는 거예요. 유로화가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유로화가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도 지금 0%에서 0.25%이기 때문에 미국에 예금을 하면 거의 10억을 예금하면은 뭐 10억을 1년 뒤에 2년 뒤에도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0%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채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싸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있어요. 한국으로 미국 유입이 있지만 한국 유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으로 또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달러 캐리 자금이 청산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미국 돈으로 바꿔서 이제 철수를 하죠, 미국 애들이. 그러면 유로화가 또 들어와서 그 빈 자리를 메꾸겠다. 그래서 대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금 조달 비용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일부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미국 자금들이 들어와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곡 렉슬 같은 경우 사서 또 팔고 나가신 분들이 뭐 4억씩, 5억씩 벌어서 나간 걸 봤는데,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다임러라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다임러 같은 경우도 47% 정도 지금 성장을 했고 독일에 이제 닥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미국은 다우존스, 일본은 뭐 해가지고 뭐 홍콩의 항생이 있는데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1,500포인트 사상 최고치.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최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가 가장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중소기업 비율이 한 50% 돼요. 그래서 독일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럽발 재정위기를 2010년에 몰고 온 어떤 주 국가인데 이 이탈리아 심리 지수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상승 자체가 세계 경기를 완만하게 성장 동력을 좀 이끌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세계 경기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완만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유로화가 내려가면서 유럽 경기 회복의 혜택이 우리나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세계 시장의 흐름 읽어보시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또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전화 빠르게 연결하면서 저희가 고민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 예.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예. 광명역 효성 해밀턴이라는 오피스텔 두 채를 저와 와이프랑 해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했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각각 한 분씩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선 분양가가 예. 그 23A 제일 작은 평수가 1억 2천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6A 그 다음 제일 많은 세대수가 1억 4천 정도 됩니다. 예. 1억 2천과 1억 4천에 분양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예. 분양가에 비해서 시청자님께서 얻어가실 게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희석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거기가 평균 한 10대 1 정도 됐었죠? 예. 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셨네요. 예. 지금 1억 2천하고 1억 4천을 본인 명의로 다 분양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랑 와이프랑 각각 맞벌이를 하니까요. 맞벌이니까 나눠서, 한 채씩. 예. 뭐 주택 임대 사업자도 내실 생각으로서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택으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지도로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명역하고 지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KTX 여기랑. 입지를 살펴보면 광명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그리고 이케아, 지금 한창 말이 많은 이케아 광명점과도 바로 지금 맞닿아 있고요. 프리미엄 예. 아울렛 해가지고 코스트코 코리아 살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호재가 있어요. 개발 호재가 안양 석수 스마트 타운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스마트 타운 있고 뭐 디자인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개발 호재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역 KTX와 더불어서 디자인 클러스터 안양 석수타운하고 이쪽 지역을 광명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한 60만 평 정도 여의도 면적은 좀 안 되지만 60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해요. 근데 예. 상업지역 자체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자체가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공급이 여기 지금 효성 해링턴이라 그러셨죠. 효성 해링턴이 한 600세대 정도 되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광명역 파크자이라고 있어요. 파크자이. 그다음에 뭐 푸르지오. 그다음에 파크자이 해서 지금 한 500세대, 600세대 정도씩 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작년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분양한 물량이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2,000세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00세대 정도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4,000세대, 5,000세대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설 자체는 좋으나 배후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런 것들이 다 입주를 하거든요. 올해 지금 2,000세대 분양한 것들이
이 효성 해링턴도 한 2017년 정도 입주하는 것이죠? 예, 5월에. 아, 5월에 하는 거예요? 예. 5월에 있고 뭐 6월, 7월 해가지고 6월 계속 적응도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때 되면은 좀 가격이 약세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프리미엄이 좀 붙었어요. 10대 1이 넘어간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프리미엄 붙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한 3, 400만 원 정도 붙었어요. 3, 400 정도. 그래서 예. 프리미엄,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지금 판매를 하시고 이 광명역 역세권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2017년 정도부터 입주를 하는 이 시점에는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고 2017년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2020년 이후까지 본다고 하시면 이거를 두 채 다 보유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2020년 이후까지. 그렇지만 2017년에 일단 하니까 두 채니까 지금 한 1억 2천짜리하고 1억 4천짜리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1억 2천짜리가 한 7평 정도 될 거예요. 전용 면적이. 예. 1억 4천짜리가 8평인데 이쪽 지역이 8평, 9평짜리가 많아요. 오피스텔이. 그리고 1억 2천만 원짜리 7평짜리가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신다면은 1억 4천짜리를 판매를 하세요. 1억 4천짜리.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20년 이후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 정도까지만 보신다고 하면 1억 2천짜리는 보유를 하시고 1억 4천짜리는 한 채를 판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2017년에는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보시거나 2017년 이후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향후에 전화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방배사동 예. 상동 연립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네. 네. 방배동 궁금해서요. 지역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지점을 네네. 저희 좀 알 수 있을까요? 집은요? 아, 네. 방배사동 예. 그 문화센터 앞에 바로 방배사동 853-8번지거든요. 예. 네. 예. 지금 이쪽에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한 채고요. 네네. 예. 혹시 매수하실 때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한 15년 전에 예. 한 20년 아직 조금 못 됐는데 한 1억 2, 3천 같은데. 1억 2, 3천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1억 2, 3천에 10년 전, 15년 전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향후 가치나 앞으로 또 보유를 하셔야 될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주고 계시나요? 1억 7천요. 아, 1억 7천이요? 네. 1억 2천에 사셔서 1억 7천이면 네.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 갭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네. 매입하셨다고요? 한 15년 전에 했는데, 네. 15년 전에. 네네. 15년 전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갑니까? 현대 시세를,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지분하고 혹시 건평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지분은 21평 되고요. 네. 네. 건평은 그 실평수를 말하나요? 네, 실평수요. 한 18평 돼요. 18평이면 3룸이겠네요. 방 3개짜리죠? 네, 방 3개요. 네. 방 3개짜리. 제가 지도로서 입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내방역에서 보면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렇죠. 상당히 입지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1억 네. 2천에 구입을 하셔서 지금 1억 7천 정도 전세가 되고 있고 매매가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전후 될 것 같아요. 3억 전후. 3억 전으로요? 예. 근데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은행에서 매매 가격을 알기로는 한 5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5억이에요? 네. 예, 은행에서 알아보기를. 예, 땅 지분 자체가 지금 21평이나 그러셨죠? 네네. 이거는 5억이라는 거는 이 땅값만 가지고 지금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가요, 이쪽이. 예, 땅값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5억 정도의 가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네. 이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15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5억에 이 빌라를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5억이면은 보통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4억이 넘어가면 4억, 5억이면 아파트를 사지 이 빌라를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땅 가치 자체로 봤을 때는 5억이 가나 이 빌라를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뭐 3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3억대 초중반 정도가 지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 사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 매매 사례가 있나요? 주변에 옆집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땅 지분 21평인데 전용이 18평이다. 이거는 네. 요즘 네. 신축 빌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이 18평이면 땅 지분이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21평이기 때문에 일반 빌라의 2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라가 몇 세대인가요? 세대 수가? 12세대요. 12세대죠. 12세대 뭐 한 20평 잡으면 240평에서 25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가 네. 봤을 때 뭐 5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겠는데 현 시세로 네. 매매를 하면 3억대 초중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네. 현재 지금 15년 됐다 그러셨죠? 예.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뭐 한 5년이나 한 10년 네. 정도 있어서 이제 재건축 말이 나올 텐데 이 12명 있잖아요. 12명이 네. 전부 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는 12명이 전부 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와 틀리. 전부 동의를 네. 해서 재건축을 하는 방향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뭐 제의하시는 옆집 사람이라도 있나요? 이따가 그 옆동 저기 한국 빌라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게 아마 뭐가 안 맞아서 다시 저게 접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고 하려고 하다가. 아, 그래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옆동하고 하든 이 동만 갖고도 재건축이 돼요. 재건축 해갖고 하는 게 가장 그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해서 뭐 18평이든 25평이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재건축을 하시든지 재건축이 힘들 것 같으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전세금을 네. 좀 올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18평 같으면 2억대 네. 초반은 갈 것 같은데 1억 7천만 원 지금 전세 준 게 몇 년도에 주신 건가요? 재작년에 저기 2억 줬다가, 1억 5천 줬다가요. 네. 작년에 저기 2천만 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2억은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2억 1천, 2천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네. 첫째로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12명이 동의를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네.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전세금을 올려서 그 금액을 네.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얻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떤가요? 조금 더 보유해도 된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3억대, 뭐 3억 1, 2천에 팔아야 되는데 3억대 네. 초중반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예, 안 팔리니까 팔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팔기는 좀 아깝죠. 이거 21평이나 되는데 3억이면은 이게 땅값이 1,500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1,500도 네. 이게 2,500만 원 정도 땅값이 가는데 1,500 네. 정도도 안 되는 땅값으로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땅 지분 10평이라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이 네. 넘어가면 빌라는 잘 안 팔리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네. 땅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5년이 됐다 손 치더라도 조금 더 네. 보유를 하시고 땅값을 네. 받을 수 있는 한 5억까지는 네. 못 받아도 한 4억대 초반까지는 받는다고 하면 파셔도 상관없겠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한 4, 5년 정도 더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땅 지분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을 제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다른 곳에 재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양에요. 예, 지산동에 그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아, 6층짜리예요. 예, 아, 6층이에요. 12층짜리 6층. 예.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팔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거 예.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우선 저희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좀 집원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소가요. 예, 비산동 554-2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 주고 계시는데 혹시 수익률 얼마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2천에 100 주고 있어요. 2천에 100 주고 계시고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7, 8년 됐을걸요? 7, 8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얻은 정보로 그 서기섭 대표님에게 정확한 상담 이어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하셨나요? 2억 3천 정도 됐을 거예요.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시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별로. 아, 그렇죠. 예. 이 2천에 100이라고 하면 수익률을 한번 환산해 보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2억 뭐 한 1, 2천 투자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1,200만 원 예.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한 예. 5% 정도 5% 예. 정도 안팎입니다. 그래서 예.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5%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서울에도 보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가 6% 나오는 건물들이 있어요. 1층은 아니지만 2층, 3층 같은 경우 한 4, 5억 정도 때 투자를 해서 6% 정도 나오는 이제 강남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릴게요. 너무 짧죠, 상담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판매 위치, 판매 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여기 지금 덕천마을 개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덕천마을이 지금 2016년 뭐 하반기 정도 입주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2016년, 그러니까 예. 내년 한 하반기 정도 상가를 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다른 쪽, 이제 강남 쪽으로 해서 6% 나오는 상가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걸 말씀해 드릴게요. 예. 네, 우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짧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 수익률이 지금 5%대로 좀 낮기 때문에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강남권으로 이동하셔서 수익률이 6%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만 되면 상담 전화가 정말 줄을 잇습니다. 그만큼 고민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서기섭 대표 세미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2015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기섭 대표가 직접 강의해 주시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로 오시면 강의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02-511-0105번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더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방송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